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대통령 후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제주 지역 정당들도 본격적인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저마다 출정식과 거리 유세를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선대위는 출근길 거리 인사와 출정식으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4.3 진상을 규명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배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기 민주정부를 열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드시 승리의 태풍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제주에서 이긴 자가 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제주에서부터 승리를 일구어 냅시다. 국민의힘 제주선대위도 당사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여 윤석열 후보의 청계광장 출정식을 지켜봤고 민주당이 무책임과 무능으로 도민사회를 도탄에 빠뜨렸다며 정권 교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많은 국민과 청년들의 기회는 박탈당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이 불러내고 국민이 키워준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의당은 출근길 거리 유세에서 제2공항 건설 폐지 등 심상정 후보의 제주 공약을 알리며 소중한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마음 심상정 후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제주답게 만들 수 있는 기호 3번 심상정 후보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당도 거리 유세를 펼치며 거대양당 후보들과 차별화된 안철수 후보의 도덕성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선을 위해서 뛰고 있는 대통령 후보 중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결함이 없고 내용을 갖추고 미래를 향하여 제주도를 이끌어갈 실력이 있는 대통령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들의 제주 방문에 이어 정당들이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서면서 제주에서도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저희 제주 MBC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4차례에 걸쳐 비교 분석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입니다. 먼저 후보별 우선순위 공약을 권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환경과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제주를 제주답게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로 완성해 가겠습니다. 제주를 순환자원 혁신도시로 육성하고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보전 기여금을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송배 전망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주에 가장 먼저 지원한다는 겁니다.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제도를 제주에서 시범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바이오 헬스, 우주 데이터 산업 육성과 일과 휴식, 관광을 함께하는 워케이션 센터 건립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개발과 지역 현안 해결에 무게를 뒀습니다. 세계의 자연유산인 제주도를 지키면서 동시에 제주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제주도의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공약 우선순위 첫머리에는 4.3 특별법 개정을 놓았습니다. 가족관계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희생자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제2공항은 조속히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항만 건설로 지능형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드론과 자율주행, 6차 산업 등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과 관광청 신설도 공약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존과 환경보호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제주도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드높이는 가운데 세계적인 생태문화 관광의 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제2공항 백지화와 대한민국 환경수도 지정이 핵심, 기후부지사와 녹색환경의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상버스 도입과 버스 공기업을 설립하고 친환경 농가에 월 30만 원 기본소득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특별지방자치의 완성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 확대, JDC의 제주도 이관을 공약했습니다. 협동조합 지원과 제주 전역 공산품 무관세 지역 지정을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얼마 전 서귀포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초등학교와 가까워서 신호등 설치가 검토됐었지만 심의에서 부결된 걸로 밝혀졌는데요. 자치경찰이 이처럼 부결된 곳들을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횡단보도에서 차량 2대 잇따라 치여 숨진 12살 A양. 사고 현장은 초등학교와 320m 떨어져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지만 주황색 전멸등 신호등만 설치돼 있습니다. 전멸 신호등이 있으면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서행해야 하지만 속도를 줄이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고 장소는 보행자 사망사고 등 사고가 잦아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지만 도로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꿈 많던 아이를 잃은 아버지는 비통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신호 지키라고 있는 거고 조심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수 있으니까 대처하라고 미리. 그렇게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주 지역 전멸 신호등은 1,100여 개, 전체 신호등의 80%나 됩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3년간 심의에서 삼색 신호등 설치가 2차례 이상 부결된 130곳을 재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가 자신의 차에 어린이가 치인 줄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차량을 감식했지만 뚜렷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국과수에 그 1차량과의 피해자의 신체 접촉 여부를 문의했는데 육안상 그런 거는 발견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사실을 운전자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4.3 희생자들에 대한 첫 특별 재심이 개시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미군정 육군재판소 피해자 등 4.3 수형인 33명에 대한 특별 재심을 개시했고 피해자의 조카에게도 청구 자격을 인정했지만 유죄 판결 전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한 명의 재심은 기각했습니다. 4.3 도민연대는 미군정 재판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청주 대현 지하상가가 예고대로 초저녁부터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원도심 슬럼화의 신호탄이 될 거란 우려에 시의회가 청주시의 대책 마련을 공식 촉구했고 지하상가 주인인 청주시도 직접 관리를 위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충북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도심의 지하상가 250m 전 구간이 불을 껐습니다. 비상구 안내 등 정도에 겨우 행인들의 윤곽만 보일 정도입니다. 무심코 내려온 시민들은 당황한 듯 걸음을 돌립니다. 이게 유동인구가 많은 평일 저녁 7시의 모습입니다. 시장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오니까 좀 무서웠어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매달 4천만 원씩 누적 40억 원의 적자를 본 운영사가 밤 9시까지 버티던 관리 전원을 일찍 내린 것입니다. 전체 124개 중 매일 영업 중인 점포는 9곳이 전부. 영업과 관련 없는 조명부터 끄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청소와 경비 인력도 빼기 시작하는 등 더 큰 관리 차질을 예고했습니다. 청소 용역을 이제 3월 1일부터 저희가 용역을 해지해서 그걸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고 야간 관리도 지금 저희가 이제 철회하는 걸로. 초저녁 암흑이 된 지하상가가 원도심 상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거란 우려에 청주시 의회도 지하상가 건물주인 청주시에 대책 마련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청주시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폐점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남은 사용기간 7년 동안 방치된다면 수백억에 달하는 청주시 재산을 썩혀버리는 것과 같으므로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 2028년까지 민간에 시설을 맡긴 청주시도 관리 운영권 조기 환수는 물론 직영을 통한 공공 활용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업체에서 지하 상가에 대한 그 운영 계획에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따라서 좀 지하 또 상권에 대해서 운영을 어찌 할 건지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하 상가 운영사도 조기 관리 전환에 동의한다는 공식 입장을 이달 안에 청주시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청주시 직영 전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네, 오늘 아침 많이 춥습니다. 찬바람이 기온을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아침 체감온도 영하 4도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강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나오실 때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흐린 날씨 속에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산지에 눈이 이어지면서 현재 산지를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천백도로는 월동장구를 갖추고 이동하셔야 합니다. 오늘 산지는 종일 눈이 이어지겠고요. 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약하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눈구름은 오늘 밤부터 다시 발달하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중산간 이상으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산지에는 최고 10cm, 중산간은 최고 7cm 이상의 눈이 예상됩니다. 추위 속에 눈이 얼어붙어서요.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어제보다 2도 이상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북부 지역 2도를 보이고 있고요. 동부 지역 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 지역 5도, 서부와 동부 지역 4도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전에 약하게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 4도 안팎에 그치면서 오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저녁부터 풍랑특보가 차차 발효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날이 더 추워지겠고요. 모레 오후부터 추위가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제2공항 사업 계획을 폐지하고 환경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비행기가 기차에 비해 승객 1인당 20배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운송수단이어서 세계 각국은 항공 수요를 줄이기 위해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신규 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제주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건물은 제주신화역사공원, 제주대병원, 제주공항 순이었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 11곳의 사용량이 전체 건물의 16.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주의 새로운 해양경찰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제주해경청이 관할하는 해역은 9만여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바다의 20%를 차지해 제주 서부권 관할 해경경찰서가 언급되고 있고 우도 동쪽 해역 일대도 해양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곶자왈 포럼은 제주 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의 환경 영향평가를 도의회가 부동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고사리 삼과 백서향 등 보호종 훼손과 지역과의 상생 방안 미흡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제주도가 환경 영향평가 심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제주도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원 노조 간 임금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월 2만 8천 원 인상과 근속수당 급간 4천 원 인상, 명절 휴가비 연 20만 원 인상 등입니다. 노사 양측은 지난 8월에 집단 임금 교섭을 처음 시작한 뒤 7개월 동안 17차례 교섭을 진행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